이제 그 한 학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방학 때 보통 학원에 대해서 변화가 막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최근에 아이가 와서 다른 이유도 아니라 엄마 학원 선생님들이 담배를 쉬는 시간에 나가서 피고 오면 담배 냄새가 나서 자기 수업할 때 괴롭다는 거야. 아이고 그거 그래서 괴로울 것 같아. 학원 옮겨들고, 그래서 내가 마스크도 쓰는데 그래 이랬더니 솔직히 뭐 안 피면 당연히 좋지 그랬으면 하지만 그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전화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학원을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맞아. 어떻게 사람들이 학원을 좀 이제 옮기게 되는지 우리도 한번 사례를 많이 생각해볼까 하는 고민을 거죠. 하잖아. 진짜 최소한 근데 1년 정도는 생각해보고 학원과 아이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는 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하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울고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매번 아니야. 울어. 참 그것도 문제지. 근데 원인을 알아서 사실 맞아. 생각보다 원인 제거가 굉장히 쉬운 것도 있거든. 맞아. 그런 부분은 부모님이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애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거 말 안 해주면 말을 안 하는구나 중학교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나눠 생각해 보면은 저학년은 의사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좀 감수하고 그냥 이게 처음 겪으면 이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그거 파악을 못하고 놓치거나 아이한테 약간 상처가 되게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어. 그 지나보니까 알겠더라. 근데 맞아. 고학년은 말을 잘하니까 와서 의사표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적당히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또 과하게 너무 얘기해서 힘들 수도 있고 참 그렇더라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근데 부모님들한테 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학원을 해봤던 경험도 있고 선생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양쪽을 다 겪어봤지. 부모님이 너무 아이의 입장은 딱 자기가 보는 입장밖에 없거든. 근데 아이의 맞아. 행동이 학원에서 어땠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치. 그것도 그래서 고려해야지. 그것도 참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식 가진 입장에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구나. 맨날 그런 생각은 해. 맞아. 힘들어. 일단 그래서 그 지금 뭐 학원 한번 애들의 어떤 이런 행동이 내가 학원을 바꿀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한 곳에 1년 이상 혹은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이젠 학원 가는 거를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다니면서 전혀 일도 긴장감이 없을 때. 이거는 아이의 문제이기도 해. 근데 학교 갈 때도 사실 긴장감이 있는데, 그치? 일단 그래서 너무 숙제를 안 익숙해진 해도 거야. 일단 괜찮다. 아이가. 그리고 선생님이나 학원 분위기가 너무 쉬워 자기한테. 너무 익숙해. 진짜 긴장감이 그래서 확 떨어진 거지. 얘 진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그런 생각해. 포인트에서. 그런 포인트에서. 그 다음은 그러네. 아이가 이제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가기 시작할 때. 숙제는 처음부터 안 하면 어떡해요? 이후에 진짜 한 40~50%는 차지한다고 난 생각하거든. 맞아. 그래서 학원 측에서 근데 숙제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아이는 안 해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학원에서는. 그럼 그건 또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초반에 바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나 나도 참 맞아. 고민인데. 그리고 숙제 양이 아이한테 너무 과한가? 그것도 걸려 지금.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리가 안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학원이 이제 좀 더 신경 써줘야 될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을 하고. 근데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라면 내가 옮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아까 좀 작은 학원이면 개선을 좀 부탁드렸을 때 개선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 개인이 이런 학원 숙제량이 너무 많아요 하고 한다고 줄여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맞아. 근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는 또 이거는 이제 특히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걸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됐을 때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학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보잖아. 그치. 그러면 평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쭉 반복일 때. 계속. 그래서 지금 얘가 수업에서 배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나? 하는 경우 매번 안 나오는 숙제에 대한
혹시 복습에 대한 그치. 게 뭔가가 제대로 안 구멍이 된다는 거지. 확실히 있는가? 그리고 아는 거 없이 사실 시간만 채워서 레벨만 올라가는가?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일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긴 맞아. 한데 수학도 내가 그 생각을 한 게 처음에 학원에 적응하는 게 한두 달은 걸리잖아. 그때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처음에 진입했을 때도 바로 점수가 잘 나왔거든. 예를 들어서 항상 90 몇 점 정도의 평가 점수를 받아왔는데 나는 올해 정말 새로운 걸 많이 겪고 있는데 아들이 처음에 학원 가서 첫 달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지. 그래서 수업이 진짜 어머 제대로 안 되나? 얘가 똑바로 안 하나? 숙제도 다 해갔는데 무슨 문제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이가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도 솔직히 약간 에너지가 드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 한 달 점수를 받아서 좀 충격을 받고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달에 시험을 봤거든. 그거는 자기가 2개 틀렸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진짜 애가 막 70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구나. 그걸 학교에서는 난이도가 사실 좀 이제 쉬우니까 몰랐다가 단원평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학원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나도 새롭게 알게 된 그리고 거지. 부모들은 대부분 이제 내 아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열심히 할 만큼 당연히 결과를 맞아. 가져올 거라고 맞아. 하는데 지금 다니는 학원이 얘보다 훨씬 더 높게 가르칠 수 수준이 있는 거고 그렇지. 뭔가 얘가 그 사이에 그 어떤 채워야 하는 어떤 시간적인 부족했을 아까 수도 말했던 있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 이 다음은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모든 테스트에서 애가 맨날 잘해. 선생님은 항상 칭찬만 해. 막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치? 쉬워. 이거는 맞아.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약간 학원의 문제이기도 해. 이거는. 근데 아이가 주로는 내 아이가 흡수력이 엄청 좋고 도약이 빨라. 그래서 막 촥촥촥 올라가. 적응을 막 할 수도 있고. 근데 레벨이 안 맞는 거야. 그치. 맞아.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결국은 그 어느 정도 그 레벨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학원의 시스템에도. 근데 그거를 계속 그런 식이었다면 그치.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고 뭔가 중간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은 옛날처럼 학원에서 뭐 한 번 넣어서 거기서 그대로 있어야 되고 꼭 몇 개월 있어야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아. 그치. 선생님이 딱 수업해보면 알아. 맞아. 얘는 더 챌린징한 환경에서 공부시켜야겠다. 그렇게 좀 케어해주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 잘해야지. 맞아. 근데 그게 학원이 정말 이게 학원 문제는 그때도 사교육 얘기할 때 적절히 이용하면 좋다 그랬잖아. 그 적절히를 내가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맞아. 왜냐면 진짜 내가 좋은 학원 누구나 보내고 싶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돈 대비로 약간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내가 약간 옮겨야 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했던 5가지 외에 돈을 많이 내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 돈만큼 관리나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기본이지. 그것도 지금 비교가 내가 되잖아. 지금 이 5번째 얘기하는 게 학원의 관리야. 근데 이게 문제야.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대형학원에서 인원이 많잖아. 그러면 관리가 시스템은 되어 있어 또 관리가 되게 힘들 맞아. 수도 있고 나는 좀 중소형 학원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잘 돼가지고 대형처럼 인원이 많아진 거야. 근데 이 학원에서 선생님은 본인은 6명 관리했었는데 갑자기 12명, 15명 관리하게 되니까 버거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빈틈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게 보일 때도 있고 또는 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이제 막 95점씩만 계속 받아오는 거야. 아까 약간 애가 이제 자신감은 생기지만 본인 레벨에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매번 잘하기가 나도 늘 어렵더라고. 그래서 조금 오늘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사실 학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왔는데 4학년인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얘기했던 거야. 학원은 되게 의미 있게 이제 너네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곳이긴 하지만 잘못하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학원 너네 다니는 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학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거의 판단을 1차적으로 아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들과 문제들이 난 요즘에 속출하고 있어 사실. 그래서 약간 요런 거를 그러면은 고려했어. 5가지 주요한 내용을 고려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학원들을 어쨌든 찾아봐야 되네. 그렇지. 그리고 그게 아까 괴로운 거지. 초반에 얘기했던 그 담배 냄새 나는 선생님 그것도 이제
이외에 하나가 있는데 그치, 짜잘한 어떤 내용들이지. 어떤 아이들과의 관계, 그 친구 구성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맞아. 선생님과의 케미, 또 셔틀버스 타고 가면서 진짜 트러블 많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애가 수업에 방해되는 요인인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실 셔틀버스 하나 딱 제거했을 뿐인데 별 문제가 없기도 하거든. 이제 내가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도 그때마다 엄청 심각해. 그치. 우리는 그걸 처음이잖아. 겪을 때는. 우리도 처음이잖아. 맞아. 근데 이제 지내고 보니까는 꼭 이게 환경 탓 혹은 학원 탓이라고는 아니었던 거야. 그 약간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때 의사결정은 그때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만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조금 뭐 다른 것보다는 아이를 좀 더 잘 들여다보고 내 아이가 사실 또 삼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른 입장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좀 현명하게. 그치. 근데 쉽게 딱 옮기는 거는 하여튼 마이너스도 되게 많더라고. 맞아. 그래서 정말 아이가 3개월에도 옮기는 사람도 봤어. 그거는 진짜 적응도 진짜,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돼. 맞아. 근데 약간 나는 내가 좀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아까 원인을 찾아서 원인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좀 쉬고 싶을 때도 사실 있거든. 맞아. 근데 내가 레벨업 할 때 이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지쳤잖아. 몇 개월 이렇게 달려왔잖아. 그러면 레벨업 시험 보고 그 다음 시험 숙제나 뭔가 그 수업은 좀 가볍게 이루어지잖아. 그 다음 레벨 가기 전에 약간 그 텀이 있잖아. 그때는 한두 번 쉬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줘. 그게 아이한테 그렇게 내가 여유를 조금 부릴 수 있게 주면 그럼 아이도 쉬었잖아. 그러니까 살짝 자기도 나 좀 해야지 하는 미안한 것도 그런 게 생기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좀 더 열심히 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방법을 찾아야지. 부모가 그 시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느끼는 아까 그 말하는 이 지지부진한 시간을 잘 견뎌야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나도 매번 이 지지부진한 시간 동안 지금 아닌가? 이거 그래서 옮겨줘야 더 이렇게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진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진짜 기다려주는 시간도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어렵다. 학원은 매번 결정할 때마다도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가르치는 스킬이 달라지고 뭐 이게 다 바뀌니까 그리고 결정이 우리가 진짜 맨날 어려워.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짜 교육비라는 걸 사교육비라는 걸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 맞아.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잘 안 결과가 되고 있고, 그치. 그런 걸 아닐까. 맞아. 어려운 문제다 이건 맨날. 그러게.